중소기업 CEO를 위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컨텐츠 CEO 리포트 9월 4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 주식 사전증여 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인데요. 이 두 가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주식의 지분을 50% 이상 가족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우 구성을 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주식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 제도는 대표자의 주식이 자녀에게로 주식 이전이 됐을 때 발생되는 세금, 그것들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또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조건 역시도 주식 지분 50%이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명의를 빌린 경우라면 가업승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그냥 이 회사를 없애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주식을 다시 내 명의로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 혹은 내 자녀 명의로 이 주식을 회수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가 그 고민들을 가볍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 실제 대표님 것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솔직히 명의를 빌릴 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빌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꼭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자본금이 대표님이 납입했다고 하는 금융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로 다 어떤 증빙하시는 것들을 찾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 예전에 특히 자본금을 납입하실 때 현금을 인출해서 자본금 납입하셨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증을 보관하실 리도 없고, 설사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그 입금증에 잉크가 이미 다 말라서 다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확실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기업에서 배당을 했고, 이 배당금이 주식의 명의자가 아닌 대표님께서 귀속했다라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찾으셨다면 대표님께서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주식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 보셔야겠지만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겠죠. 특히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적용 대상 기업을 판단할 때 신탁 때부터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승계 대상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타인 명의의 주식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주취득세인데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에 명의신탁이 있었던 그 시점의 주식 가격으로 증여세를 납입하셔야 하고요.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각종 가산세는 당연히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배당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탈세한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꼭 좋다고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대표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업승계에 대한 과정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 가장 기업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아무래도 업력이 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지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하실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시작할 때면 주식이 뭐 우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뭐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건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보나 신보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동원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 즉 차입을 일으켜야 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혼자 주주인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뭐 증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보나 신보의 어떤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받은 그 기간 동안 또 이게 있거든요. 대표자가 유지해야 되고 뭐 주식 지분 변동 못하는 이런 뭐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자금을 좀 차입해야 되는 이러저러한 상황에는 사실은 좀 주식 지분을 자녀에게 주거나 아니면 가족들로 동일하게 구성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업력이 되고 이제 주식 지분이나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주식 지분이 가족에게 고루 분산되어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물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처분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잉여금을 이제 주주에게 뭐 좀 줘도 되겠다 싶을 때 사실 지분에 따라서 주식 지분에 따라서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금이 정해지게 되는데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족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만약 5인 가족 기준이라고 한다면 20%씩 있다고 했을 때 1억을 배당하게 되면 2천만 원씩 딱딱 떨어지니까 세금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게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법인 초창기에는 우리 법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끼리 분산을 못했는데 이제 좀 할만하고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주식을 좀 가도 괜찮겠다 싶을 때 딱 보니까 주식을 이전할 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가업 승계 지원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죽어서든 아니면 살아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든 너무나 많은 가격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상당히 좀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라리 내 기업이 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고 주식이 그래서 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라면 난 언제든지 엑시트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주식이야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 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 비용을 어떻게 이제 좀 감내낼 것인가? 이게 좀 문제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실은 이제 가업의 승계 주식 사전증의 특례고 갑작스러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이거로 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지원하는 제도가 사실 가업자산 공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원받아서 어떻게든 좀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미 내 회사의 주식이 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 말고 다른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죠. 보통 우리가 실소유자와 주식의 명의자가 다른 거를 이제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제 실소유자에게 주식이 와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비용 때문에 정말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특히 가업 승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만 갖고 있다. 그러면 가업승계 대상도 못 되죠. 물론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40%도 이제 승계가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나머지 주식에서는 이제 승계 적용이 못 받기 때문에 언젠가 그 주식을 또 갖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주식을 갖고 올 때도 또 이만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게 되면은 폐업했을 때도 또 세금을 내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법인을 청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청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산을 하고자 한다, 폐업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우리 기업의 자산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감가상각이 안 되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어쩌실 겁니까? 그 자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죠. 그래서 뭐 산단 같은 경우, 우리 회사가 뭐 자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자체 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을 청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더 청산하기 쉽지 않은 게 그럼 매각하면 되잖아.
와, 매각 차익은 어쩌시려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신 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한다면 땅값이 전부 올랐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아유, 그래. 그냥 그러면 내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받지. 근데 받는 방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 사람들에게 위탁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다시 돌려받는다. 그럼 제 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제 지분이 늘어난 만큼 간주취득세까지 또 내야 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죠. 또 이제 경영의 효율을 위해 땅 같은 거 많이 사뒀는데 이것마다 다 취득세를 내야 되니 그래서 사실 이제 업력이 좀 되셨다. 그리고 업력이 제가 됐다는 그거의 객관적인 의미는 한 7년 정도 지났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금 차입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금 차입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진다. 라는 그런 기업의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웨이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